반도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반도체 얘기 중에 가장 최근에 관심을 끄는 기사들은 미국의 행동인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네덜란드 ASML도 얘기가 나오고 미국이 거의 중국을 포위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말은 그렇게 했었고 뭐 행동을 조금씩 옮기다가 이제 진짜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미국이 규제를 굉장히 좀 심하게 하고 그냥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이제 그 수출 규제도 하고 있고 네덜란드 ASML 그다음에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 하나 있죠. 도쿄 일렉트론. 여기가 이제 이 회사 장비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덜란드 ASML이 중국에 만약에 노광 장비라고 있어요. 그 여기 반도체 웨이퍼에다 선 그리는 장비인데 빗으로 요거를 그 사용하려면요. 도쿄 일렉트론의 보조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같이. 근데 만약에 둘 다 공급을 못 하게 되면 중국은 사실상 이 두 개가 공급 안 해주잖아요. 그냥 반도체 못 만든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최신 반도체 아예 못 만듭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한테는 오히려 이런 이슈가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중국은 그동안 그래도 반도체 굴기하려고 얼마나 많은 장비를 사놨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져가요. 미국 거 못 쓰니까. 그럼 옛날에 이 사놓은 장비들은요. 최대한 써요. 어떻게든 그거 가지고 최대한 뽑아낼 거면 만들고 있겠죠. 네, 만들어 놔야죠. 만들 때까지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구형 장비니까 최신 반도체 기술은 이제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국은라는 나라는 또 독특한 게 저가 제품 시장이 엄청 많아요. 그 블랙마켓이라 그러나요? 그게 너무 많잖아요. 기업들도 뭐 어마어마하니까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싸게 공급을 하면 다 받아줘요. 뭐 불량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거대한 테스트 베드가 형성돼 있죠.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불리한 거예요. 중국은 어떤 기업이 이거 제대로 수율 안 나와도요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손실을 많이 안 보는데 한국은 수율 안 좋으면 돈 다 까먹죠. 그렇죠.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왜 악재냐면 그러면 반도체 공급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가격이 낮아져요. 낮은 가격에 풀어요. 중국 쪽에. 그러면 한국의 삼성과 지금 하이닉스 중국 공장 있죠. 거긴 비싼 제품이란 말이에요. 좋은 제품이죠. 좋은 제품이고. 근데 가격이 같이 떨어져 버리겠죠. 여기가 저가로 그냥 밑으로 깔아버리니까. 야 비싸 안 살래? 그럼 공급가인. 또 공급가인까지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가격 가뜩이나 지금 재고 많은데 다운시키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고 큰 그림을 봐야죠. 우리는 큰 그림으로는 엄청난 호재죠. 왜냐? 이제 중국은 이대로 가면요. 지금 오늘도 기사 보니까 YMTC라는 회사 양쯔 메모리 여기가 애플의 그 낸드 플래시 공급까지 갔었죠. 갔다가 애플이 미국 말 듣고 우리 그만하자. 안 되겠다. 지금 분위기가 나중에 보자.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검증을 해보니까 잘 만든 거예요. 128단 최신 낸드 플래시. 야 애플에 넣어도 되겠는데? 가격이 20% 싸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 애플 입장에서는 애플도 장사꾼인데 국적이 어디 있어요? 싼 거 사면 되죠. 대신에 이건 중국에 뿌리자. 이 전략인데 미국이 못하게 한 거죠 사실상. 미국 정부가. 네, 미국 정부가 야 지금 뭐 왜 불장난하고 있냐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애플도 그냥 철회하고 양쯔 메모리 물량을 삼성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 물량을. 그러니까 삼성한테 호재죠. 근데 중국이 만약에요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규제를 안 한다고 이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반도체. 중국이 시장의 많은 부분을 빼앗아 가겠네요. 어마어마하게 빼앗아. 중국이라는 시장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출의 40% 그쪽으로 가요. 그냥 40%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 중국이 다 할 거니까. 그리고 중국은 무기가 만약에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요. 중국은 그냥 싸게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또 싸게 다운해서 또 공급을 해야 되고. 그러면 반도체 마진이 옛날처럼 좋게 어렵고 그리고 메모리는 지금 3사가 과점하잖아요. 여기 3사 과점 시대가 끝나버리는 거죠. 공급자가 늘어나잖아요. 아니 8개의 피자 조각인데 3명이 먹고 있었는데 여기에 2명이 또 들어와요. 어떻게 돼요? 파이가 줄면 주식시장에서 이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려 버려요. PER 10배 주던 회사를 반토막 내버립니다. 그럼 주가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이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사실 그 2016년인가 17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중국의 칭화윤이 대학교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거기가 이제 반도체 하겠다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중국이 막 몇백조 투입해가지고 우리 반도체 할래. 그래서 우리 한국이 개인 투자분들 한번 놀랬어요. 얘네가 만들면 어떻게 삼성인지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 현실은 안 됐죠. 칭화윤이 망해버렸죠. 망했죠. 예. 네. 몇백조 쓰고 망했는데 그만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무서운 건 만들다 보니까 실제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애플에 납품할 그러네요. 정도. 그리고 그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고 있습니다. CXMT라고. 그 회사도 알아보니까 아직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최첨단 반도체는 아니에요. 디램 만드는 회사거든요. 거기는. 근데 일부 PC에는 들어갈 정도로 지금 만들기 시작한대요. 많이 쫓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네덜란드를 규제 안 해서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가 그냥 들어간다. 일본의 장비가 그냥 들어간다. 막 그 미국의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장부가 그냥 아무 그 꺼리낌 없이 중국에 그냥 다 투입된다. 그럼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그냥 다 쫓아오는 예.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데미지가 이게 뭐 지금 단기적으로 뭐 이게 손해 보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견한 해로 저도 예를 많이 들었지만 우리 그렇게 해서 힘들어진 기업이 있잖아요. LG 디스플레이. 그렇죠. BOE 때문에. BOE. 예. 우리 그때 1등이었잖아요. 거의 독보적이었는데 폴리실리콘의 OCI 세계 1등 달리다가 중국이 다 쓸어가 버렸어요. 예.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이런 이제 그 정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과 하이닉스한테는 굉장한 좀 방어막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부담은 그거예요. 뭐 중국에서 뭐 가격이 떨어지는 걸 떠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이 있잖아요. 중국에 그 비중이 큰 공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이제 가장 문제죠. 네. 이게 좀 골치 아파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미국이 이제 1년마다 한 번씩은 갱신해주겠다. 그래서 하이닉스 공장에는 반도체 장비 수입은 가능한데 내년에 다시 허용을 해줄지. 그 하이닉스도 굉장히 피곤하죠. 매년 허가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야 하지 마. 안 돼. 안 돼 하면 예. 어떡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이제 출구 전략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 출구 전략을 하는 순간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국 정부가 도와줘야죠. 근데 도와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좀 리스크는 있는데, 아무튼 이제 큰 그림상 저는 미국의 이런 정책은 우리 한국 반도체한테는 굉장한 호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런 식의 흐름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마땅한 방법이 있을까 네. 싶기도 한데 왜냐하면 장비 워낙 그 만들 수 있는 장비가 다 이 미국, 네덜란드, 일본 이쪽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도 장비를 만들어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저가 제품을 만들어요. 그 옛날 저사양 제품 네. 있죠. 근데 반도체라는 건 1년, 2년, 3년 지나면요. 이게 옛날 공정은요. 점점 뒤처지고요. 중국 기업들도 옛날 거 쓰고 싶겠어요? 아니죠. 최신 거 쓰고 네. 싶은데 그러려면 근데 중국은 못 만들어요. 장비가 없으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최신 장비가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네덜란드 ASML 없으면 못 만듭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 어쩔 수 자주 없어요. 가는 네. 이유 중에 하나죠. 도쿄 일렉트론. 네. 또 삼성은 자체적으로 그 세메스라는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 여기가 세계 반도체 장비 6위 정도 할 거예요. 비상장이라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 반도체 장비 회사가 세메스가 삼성 자회사로 하나 있거든요. 네. 그 회사도 장비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장비들이 없으면 이건 삼성전자도 그냥 두 팔 두 다리 다 잘린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장비 생태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그 바이든 대통령 알고 있는 거죠. 이거 다 잘라버리면 중국은 그냥 빈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제품만 만들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진짜 자기네들이 기술 개발해가지고 EUV 장비를 자기네가 직접 만들거나 뭐 다른 장비 있죠. 미국 장비를 자기네가 다 대체한다. 그러면 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그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중국이 반도체 굴게 하는 건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었다는 건 틀림없는 얘기네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제일 좀 두려운 건 그거죠. 이런 환경에서도 자기네가 만들어 버리면 네. 이건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쉽지는 되겠습니다. 않아 보이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군요. 네.